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셀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통보를 한 기일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오늘 검찰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하여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전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당연히 출석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김건희 역시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CBS 김현정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문화, 절차가 필요하다. 무죄가 나오면 검사 또는 담당 부장검사들은 옷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즉부터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검사들 마음대로 수사하고 마음대로 기소해도 본인들은 그 사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옷을 벗기지는 않더라도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죠. 이 부분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도 수사권 남용과 기소권 남용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치적인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입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할 일 참 많죠. 서영교 의원은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출석 날짜와 장소 등을 협의하게 되어 있다. 검찰이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출석 요구서를 날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회자가 앞으로도 정치 수사 의도로 보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 기조로 잡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서영교 의원은 혐의가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것들인데 서면 조사로 다 가능한 것이다. 나오라고 출석하라고 할 만한 내용 아니다. 여태껏 검찰이 했던 것은 덮어 씌우기였고 프레임이었고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남은 것이 말꼬리인데 말꼬리가 구체적으로 기소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애매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정리해서 무혐의 처리했어야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천 동지할 일이 생겼죠.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거부하자 검찰은 곧바로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그 발언 때문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죠. 윤석열도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보겠다라고 발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는 거 물론 당연히 보여주기일 수도 있지만 9일에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듯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각종 공문과 요청 문서에 용도 상향을 요청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저들도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물어뜯기 위해 또 작업을 시작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 검찰은 협박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의지로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또다시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이 오늘 갑자기 압수수색한 이유, 추석 밥상에 어떻게든 이 김건희 논란 잠재우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올리기 위함인 것이고 또 하나는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설령 기소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슈만큼은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겠지요. 기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어떻게든 김건희 이슈만큼은 막아보겠다는 이 윤석열 부하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국민들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전국의 13개 교수단체 협의회에서 결국 김건희 논문 검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 전부터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음향이 말썽을 부리면서 마이크만 켜면 마이크 작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굉음이 울리면서 유선 마이크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관계자들이 몇십 분 동안 체크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기자회견이 시작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두고 시민들은 혹시 전파방해 공작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의구심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얼마나 중요한 기자회견이라는 걸 저들도 다 알고 있을 테니 말이죠. 자,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밝혀진 이 김건희 논문 검증 내용,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식의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박사 아닌 사람이 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박사 되기 참 쉽죠. 오늘 이루어진 이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개제 논문 3편 모두가 타 대학 교수의 논문 또는 점집, 누리집 등에서 문장과 개념, 아이디어를 표절하는 등 광범위한 표절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논문을 검증한 결과 학계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등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 구현상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 해피캠퍼스 유명 철학원 및 점집 궁합점 보기 홈페이지 디지털타임스에 실린 기사 일부 내용을 짜깁기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증단은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 147쪽 중 출처가 제대로 표시된 쪽수 8쪽에 불과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해서 김건희의 논문은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저작물 일부와 문장, 단어, 독창적 생각 등을 활용했다는 이 논문 표절에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학술지 개제 논문 3편 역시도 광범위한 표절이 이루어졌는데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로서 논란이 되었던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신문 기사를 그대로 베끼는 등 논문 내 118개의 문장 중에 50개 문장이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으로 드러났고, 다른 논문 2편에 대해서도 논문의 핵심 내용을 개인 블로그와 타 석사학위 논문에서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베껴서 작성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대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교육부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렇듯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또 다른 해명거리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일 테니까요. 자,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결의했다면서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겠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수사권 하나로 권력까지 가로챈 저들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전쟁 중에 하나의 전투일 뿐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이겨야만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고 나갈 때 그 뒤에 국민들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